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보면 레버리지를 많이 끼게 됩니다. 이 레버리지는 대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껴서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있냐면 수익성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 때나 상가를 살 때나 주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살 때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끼게 되는데, 그게 정부에서 요즘 대출 규제를 많이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 그리고 조정 지역에 대해서 LTV를 낮추는 그런 규제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근데 향후 7월부터는 DSR까지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 중에서 DSR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4월 말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따른 내용을 보면 7월 달부터 DSR 규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내가 주택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잔금을 못 치르고 내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무엇이길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오늘 이야기할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LTV, DTI, DSR에 대한 개념을 알고 들으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테니까 지난주에 올린 영상을 먼저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DSR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와 기사를 통해 들어본 내용일 텐데요.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계의 과도한 대출을 막고자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죠. 이 DSR의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 서민들만 더 고통스러워졌다 등의 의견들로 크게 시끄러웠는데요. 그렇다면 이 DSR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DS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DSR이란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기존 대출을 고려하여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를 의미합니다. 나의 DSR을 계산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율이 높을수록 DSR의 비율은 높아지고, 상환 연수는 짧을수록 DSR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기존 대출의 이자율이 2%일 때보다 4%일 때 갚아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지고, 상환 기간이 30년일 때보다 20년일 때가 내가 1년간 갚아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DSR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DSR의 규제가 확대되기 전에는 DSR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출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DSR 40%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9억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소득과 관계없이 LTV 40%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인 7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의 적용 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주 단위는 개인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 7월부터는 모든 규제 지역 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거나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단계는 2022년 7월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마지막 3단계는 2023년 7월로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40%가 적용됩니다. 또한 현재 정부는 10년으로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의 산정 만기를 2021년 7월부터 7년으로, 2022년 7월부터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만기가 줄어든다는 의미인데요. 만기가 줄어들면 1년에 갚아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DSR 비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기 쉽게 내가 갚아야 하는 신용대출이 1억이라고 할 때 현행은 10년 만기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되지만 7월부터는 7년으로 줄어들어서 1년에 1,428만 원, 2022년 7월부터는 5년으로
1년에 2천만 원이 산정되어 DSR이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할 때 연소득 규모와 대출 만기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는 상환 방식, 금리, 기타 대출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해하기 쉽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2.5%, DSR 40% 적용, 여타 대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표에 보는 것과 같이 연소득이 2천만 원일 때는 만기 20년에 1억 2,600만 원, 만기 30년에는 1억 6,900만 원, 5천만 원일 때는 만기 20년이 3억 1,500만 원, 만기 30년에는 4억 2,200만 원 등 이런 식으로 한도가 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대출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로 인해 규제 이전에 부양받은 아파트 잔금 대출 금액이 예상보다 줄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금융위에서는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의 행정지도 공고문을 통해 이번 DSR 규제는 21년 7월 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나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또한 6월 30일까지 분양 공고가 올라온 아파트들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 시점은 21년 7월 이후이니 규제를 받을 것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받은 시기가 7월 이전이면 적용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DSR의 확대는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지만 6월 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냈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도 마찬가지니 이런 내용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DSR 규제 확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란 더욱 어려워지고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심화되면서 대출의 한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규제들을 정확히 공부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계획을 잘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